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0대의 이혼녀입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지키는 것만이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왔는데 한순간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끼고 늦었다고 생각한 그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왜 이제서야 깨달았는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후회가 되지만 지금이라도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젊었던 그 시대,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는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우선 시작은 그렇게 하자고 살림 좀 배우고 나면 나중에 분가를 시켜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었죠. 시댁은 정말 너무나 고리타분할 정도로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집안이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살림을 살며 내조를 해야 하는 집이었죠. 딸은 쓸모없고 아들이 그저 최고인 그런 집이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제게 대놓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들이어야 한다는 분들이었으니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사실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낳았다고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남들 다 낳는 아들 그거 못 낳으면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아들 낳았으니 되었다며 그냥 당연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대체 제가 왜 그 시절을 그리 참고 살았는지 지금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면서도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시댁은 매 끼니마다 두 개의 상을 펴니다. 하나의 상에선 아버님과 남편, 제 아들 둘이, 다른 한 상에선 저와 어머니 그리고 시누이들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한눈에 그려지시죠? 남자들이 앉은 상에는 보기 좋은 반찬이 가득이라면 여자들이 앉은 상에는 남자상이 올리고 남은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이 전 너무나 낯설기만 했습니다. 쉽게 적응이 되질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홀아버지 아래에서 둘째 딸로 자란 저는 동네 어르신 소개로 나름 동네 유지였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저를 구박하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유교 사상에 너무 깊게 박혀있던 분들이라 그런 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집에서 같이 살고 있던 시누이가 둘이었었지만 결혼한 시누이들까지 합하면 시누이가 5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시누이들 성격도 정말 제각각이어서 여러모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댁은 무슨 날이면 집에서 꼭 떡을 해먹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시누이들이 시가기 전, 그리고 아이들 생일 때 등등 백설기, 수수 팥떡, 증편, 얍밥 등등 때에 맞게 모두 다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시댁의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라며 어머니께서 제게 떡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고 이후 모든 떡은 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 집에 함께 살던 시누이들 둘도 모두 시집을 나갔습니다. 식구가 줄어 그나마 집안일이 좀 줄겠구나 싶었더니 시누이들이 제가 만든 떡이 맛있다며 조카들 생일이며 때마다 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손도 많이 가고 내키지 않아 선뜻 대답을 하지 않자 어머님께서 당장에 해주라며 호통이셨고 시어머니에게 유독 약한 저였기에 떡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루가 멀다 하고 5 시누이들 집에 필요한 떡을 만들고 있는 절 발견했어요. 그럴 거면 떡집이나 해서 돈이라도 벌걸. 이건 수고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쌀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힘겹게 그 쌀을 방앗간에 다 빻아다가 왜 그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떡을 수시로 만들다 보니 미련하게 작년까지도 떡을 만들었네요. 동네 널리고 널린 게 떡집인데 집에서 만들어 먹다 보니 돈 주고 사 먹는 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제 노동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결혼에 40년이 다 되어 가도록 제 생일은 그 누구도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항상 그래 왔기에 그간 서운한 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 있죠. 자식이 둘이나 있지만 아들 녀석들도 절 무시하고 하등 대우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제가 엄마임에도 생일을 따로 챙겨주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한동안은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잊고 살았었습니다. 생일 당일 친정 식구들이 가끔 전화를 준다거나 아버지가 전화를 줘야 그때서야 아, 오늘 내 생일이구나 싶었으니까요. 작년 큰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집에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참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머님도 손주 며느리 될 아가씨라며 마음에 들어하고 저 역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집의 첫 경사이다 보니 모두 설레고 들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고 나서 상견례를 하기 전 그날은 며느리 될 아이가 한 번 더 저희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마저 준비하고 있는데 예비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이것저것 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웬일인가 싶어 무심결에 전화를 받으니 오빠가 생일 축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생일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축하를 못 받아서 그런가? 친정 식구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어도 늘 잊게 되는 생일이었어요. 아무튼 오빠에게 지금 며느리 될 아이가 와서 바쁘다고 나중에 전화한다고 끊으려는데 오빠가 아이고 예비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예비 며느리가 축하해주러 왔구나. 그래 내 나중에 다시 전화하마 하고 끊습니다. 그 소리를 옆에서 예비 며느리가 들었는지 어머님 오늘 생신이세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다면 케이크라도 사왔을 건데요.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됐다고 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잠시 나갔다 오더니 케이크를 사왔더군요. 그리고 밥상을 차려 모두 모여서 앉자 예비 며느리가 케이크를 먼저 초를 켜고 축하를 하고 식사를 하자며 상에 케이크 자리를 만들고 이내 케이크를 올리더니 초를 켤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웬 케이크냐? 오늘 어머님 생신이라고 하시기에 케이크 사왔어요. 뭐? 이 사람 생일이라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누구 생일이라고? 애미 생일? 제가 잘못 알았나요? 분명 아까 어머님께 외삼촌께서 전화를 하셔서는 생일 축하한다고 하셔서 어머님 생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자네 오늘 생일이야? 라고 묻더라고요. 며느리 어쨌든 준비된 케이크고 제 생일도 맞는 것 같으니 축하를 하자며 케이크에 초를 붙였고 전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렇게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축하를 받긴 했지만 참 그날 그 기분은 말로 표현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가족들이 제 생일을 한 번도 챙긴 적도 없긴 했지만 예비 며느리까지 와 있는 그 자리에서 제 생일임에도 맞다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하기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며느리까지 덩달아 머쓱해지고 달가워하지 않던 시모님과 남편의 눈빛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자 어머니께서 오늘 너 생일이냐? 네, 어머님. 아이고 너도 이제 시엠이 된다고? 며느리 될 애한테 네 생일부터 말해줬냐? 그동안 생일상 못 얻어먹어서 그게 그렇게 한이 됐어? 그래서 네 생일날에 며느리들 불러서 대접받은 거야? 야, 나도 너 시집 오기 전까지 내 생일 찾아먹지도 못했어. 최씨 집에 시집 와서 최씨 가족들만 챙기면서 살았다고. 나도 며느리 보고 너 들어오고 나서 생일 찾아먹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있겁든? 아직 결혼도 안 한 애를 불러서 네 생일 알려주면서 챙겨받게? 아유, 너도 참 시애미 노릇 어지간히 하려나 보다. 아주 싹수가 보인다 보여. 라고 하며 혀를 차면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제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온 아들 역시 저에게 엄마 오늘 생일이야? 여자친구 말이 아까 외삼촌이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는 거 똑똑히 들었다는데? 엄마가 바쁘다고 끊었다고 하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랬으면 내가 같이 챙겼을 건데 엄마 생일도 모르고 있었냐면서 집에 가면서 잔소리 엄청 하잖아. 엄마 때문에 여자친구 앞에서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이런 나랑 결혼하는 게 맞냐고까지 하더라. 생일이면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그걸 아직 결혼도 안 한 아들 여자친구에게 말을 해서 대접받아야겠어? 그게 다들 흠잡히는 거 몰라? 엄만 왜 항상 생각이 부족해? 시어머니야 그렇다 치지만 4배 아파 낳은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일 이후로 아들은 파혼을 했습니다. 아들 말로는 제 생일을 가족 모두가 아무도 모르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저희 집에 2번째 오던 그날 집안 분위기에 썩 유쾌하지 않더라며 저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의 모습 같아 도저히 결혼을 하지 못하겠다고 여자친구가 그랬다랍니다. 아들은 저 때문에 자신이 파혼을 했다고 원망을 하더군요. 생일을 미리 알려주지. 그리고 예비 며느리 앞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척이라도 해주지. 얼마나 힘든 티를 냈으면 절 보고 결혼을 포기하고 도망을 갔겠냐고 하는데 처음엔 정말 나 때문에 아들의 결혼이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요. 아들이야 속상한 마음에 절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부터 아버님, 남편까지 모두 다 제 탓이라고 하는데 정말 정신병이 걸려버릴 것만 같더군요. 그래서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줄 테니 최 씨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했어요. 제가 이혼을 하겠다고 하자 다들 눈도 깜짝 안 하더라고요. 니까짓 게 무슨 이혼이냐.
혼자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거였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큰아들 팔자 꼬이게 만들어 놓고 할 말 없으니 저런다고 누가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붙잡을 줄 아냐며 악담을 해댔습니다. 아들 역시 파혼한 이후로는 회사에 사택에서 지내고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파혼의 책임이 저 때문이라며 제 얼굴도 보기 싫다고 하더군요. 제가 왜 이 집안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왔나 싶고 왜 집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모두 내 탓인가 싶더군요. 가족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그간 무디게 살아온 내 자신이 믿고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일찌감치 깨닫지 못한 것 자체가 후회가 되어 한시라도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후회할 날들이 하루라도 줄 테니까요. 그래서 곧장 짐을 싸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그간 자식을 낳고 살면서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뿐더러 단 하루도 가족을 떠나 지낸다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가족들 속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지만 우리 집에 평온한 건 내가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버텨온 덕분이라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아왔었습니다. 제 삶에 저는 없이 살았어요. 근데 그게 모두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었더라고요. 결혼해서 아내 생일 한번 기억한 적도 없는 주제에 지 엄마 생일 케이크 한번 사준 적 없는 주제에 저희들이 잘나 그만큼 사는 줄 알고 떠들어대는 그들과 더는 가족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내려가자 아버지가 무슨 일이냐고 하시더군요. 평생 명절에도 친정에 보지도 못했고 가끔 정말 몇 년에 한 번 아버지를 뵈어왔는데 그것도 너무나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죄송하게도 신세지러 왔다고 했어요. 갈 곳이 아버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부모 자식 간에 신세가 어디 있느냐고 그간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그리 힘들게 사는지 몰라줘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 이후 저는 법무 쪽을 일을 하는 조카 사위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이 되자 아들들이 찾아와 저를 회유하더라고요. 늙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길에 쫓겨나앉게 생겼다는 말을 하는데 기가 막혀서 너희들은 평생을 살만하다 가족에게 버려진 나는 보이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몰랐던 큰 오빠와 아버지는 그런 조카와 손주들에게 모진 소리를 하며 쫓아내었습니다. 저는 돌아간 아들들에게 내가 만족할 만한 선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끝까지 소송을 할 거라고 이제라도 내 지난 세월을 어떻게든 보상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이리저리 알아볼 대로 알아본 아들들이 승산이 없다고 느꼈는지 제가 제안한 선에서 재산 분배를 진행해 주어 그렇게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싶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자식이요? 자식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려서는 그리도 저를 따르더니 조금 커 머리 굵어지니 정말 딱 최씨 들이더군요. 제 배만 빌려 태어났을 뿐 제 아비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이 성립되고 나자 큰 아들이 제게 연락을 해 자신의 결혼도 깨버리더니 제가 남편의 재산도 가져가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조차 없다며 원망을 합니다. 이젠 결혼이라는 거 꿈도 못 꾸고 혼자 살게 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네 능력껏 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홀 시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는 집에 누가 들어와 살겠냐고 하네요. 그래서 너도 그런 생각이면 그냥 결혼이란 꿈도 꾸지 말라고. 지금은 무슨 조선시대냐고. 지금은 21세기라고 했습니다. 젊은 녀석이 저보다도 더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는데 진짜 답답하게 그지없더군요. 큰 아들은 그렇게 절 원망하는 연락이라도 오는데 둘째 아들은 연락조차 없습니다. 저 정말 헛살았죠. 시부모는 그렇다 치고 남편에게 왜 그런 대우를 받고 자식에게도 결국엔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이혼을 하고 세상으로 나오니 제 또래 사람들 참 젊고 예쁘게 살던데 저는 우리 시대 엄마들보다도 못하게 살았습니다. 혼자 스스로를 돌아다 보니 일찍 엄마를 여의고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느낄 때마다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하면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에 정말 최선을 다할 거야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저 스스로의 강박에 갇히다 보니 무조건 참고 인내하며 그들이 날 어떻게 대우하든 내 역할만 다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왔으니 정신 차리라고 제게 욕해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도 이제야 깨달은 게 어디인가요? 이제 막 예순이 되었으니 남은 삶이라도 절 위해 살아볼 겁니다. 세상 돌아보면 예비 며느리가 될 뻔한 그 아이가 제게 은인이었나 싶더군요. 내년이면 61세가 되어 환갑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들 인생은 60부터라고들 하잖아요. 저도 제 인생의 2막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